차 교수와 고등학교 생인물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포물선 운동 예제를 좀 풀었었죠. 그리고 오늘부터 원운동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원운동을 기술하려면 극좌표계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원운동의 속도나 가속도를 극좌표계로 표현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극좌표계와 원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합니다. 먼저 극좌표계를 다루기 위해서 삼각함수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 삼각함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복습 좀 하겠습니다. 삼각함수는 무엇입니까? 여기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놓고 삼각형의 각변의 길이가 A, B, C고 한쪽에 꼭지각이 세타라고 하면 우리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됩니까? 이 코사인 세타는 A분의 B와 같죠.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분의 밑변의 길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외우는 방법은 여기다 C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쓰면 먼저 간 게 A고 그 다음에 B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A분의 B다. 비슷하게 여기 세타가 있으면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대문자 S를 이렇게 쓰죠. S를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사인 세타는 A분의 C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세타는 여기다가 T를 이렇게 쓰죠. T를 이렇게 쓸 것 같으면 그러면 이렇게 T 쓰면 B분의 C가 탄젠트 세타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여기가 각이 세타라고 한다면 그리고 빗변의 길이가 A면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걸 이용하면 B니까 B는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높이는 여기서부터 높이가 C니까 C는 A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건 금방금방 얘기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빗변의 길이가 A면 밑변은 A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높이는 A 사인 세타다. 그러면 빗변의 길이가 1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빗변의 길이가 1이면 여기 A가 1이니까 요 밑변의 길이는 그냥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요게 금방금방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극좌표계를 직각좌표계와 비교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벌써 그 영강 시 강의에서 우리 공부한 것이죠. 그래서 2차원 좌표계는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 두 개가 있는데 2차원 좌표계란 좌표 두 개로 위치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바로 직각좌표계라고 하고 이 직각좌표계에서는 점 P가 이 XY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극좌표계는 뭐였습니까? 이것도 좌표 두 개인데 어떤 좌표 두 개를 쓰냐면 R 세타로 썼죠. 그래서 R은 원점에서 그 전까지의 거리고 세타는 X축에서 R 선까지의 각도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극좌표계를 나타냈는데 이때 여기 요 삼각형을 볼 것 같으면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Y라고 한다면 요 X는 뭐가 됩니까? X는 여기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에서부터 바로 X는 R 코사인 세타구나 하는 거 우리 금방 알죠. 그리고 사인 세타는 R분의 Y라는 데서부터 여기 Y면 아까 한 것처럼 바로 R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 바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에다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러니까 이거 가지고 직각좌표계의 좌표로 극좌표계를 표현하려면 자, 이걸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R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다. 그리고 아까 탄젠트 세타 했었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니까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X분의 Y가 탄젠트 값인 그런 각 그런 함수를 우리 아크 탄젠트라고 하죠. 그래서 아크 탄젠트 X분의 Y란 탄젠트 값이 XY인 각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니까 이 세타는 직각좌표계로 표시하면 아크 탄젠트 X분의 Y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각좌표계라고 얘기할 때는 직각좌표계 좌표와 직각좌표계 단위 벡터를 또 극좌표계라고 얘기할 때는 극좌표계 좌표와 극좌표계 단위 벡터를 알아야 됐죠. 그래서 직각좌표계 단위 벡터는 어떻게 그린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이런 두 점에서 직각좌표계 단위 벡터를 그린다면 X 방향의 단위 벡터는 X만 증가시키는 방향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서는 이렇게 됐고 그래서 여기가 X 자, 단위 벡터, Y 단위 벡터.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요거 X 단위 벡터, Y 단위 벡터. 그렇기 때문에
X방향의 단위 벡터 X햇은 위치가 어디가 있으나 다 항상 같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죠. 이것도 지난번에 공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극좌표기에서는 좀 달랐죠. 이 극좌표기에서 두 점을 한다, 두 점에서 극좌표기의 단위 벡터를 이제 구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R이 증가하는 방향, 그 다음에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 이렇게 이제 그리고 또 요 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R이 증가하는 방향,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 이렇게 그렸죠. 그러니까 요 R이 증가하는 방향과 이 R이 증가하는 방향은 지금 같지가 않죠. 똑같은 R햇이라고 썼지만 그래서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세타가 다르면 다른 방향을 가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와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니까 크기는 전부 1로 다 똑같지만 둘 사이에 변환하는 식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기다가 먼저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 R을 이렇게 딱 해놓고서 요거를 X축, X햇, Y햇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X햇의 방향은 요쪽 방향, 요 밑변의 방향이고 Y햇은 윗변의 방향이니까 요런 사각형을 이렇게 딱 그리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삼각형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세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딱 보면 되죠. 저 세타가 저기라는 것만 알면 요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단위 벡터는 길이가 1이니까 밑변의 길이는 뭡니까? 코사인 세타죠. 그게 이제 X햇 방향이니까 R햇은 코사인 세타 X햇 더하기 여기는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 Y햇. 그리고 여기에 세타햇 방향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기다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삼각형을 봅니까? 자, 바로 이런 삼각형을 보면 되죠. 그리고 저기가 세타죠. 그래서 여기 X축 방향은 여기 왼쪽으로 갔으니까 요거 마이너스 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높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X햇 더하기 코사인 세타 Y에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알았죠. 그리고 역변환도 바로 구할 수 있죠. 역변환은 자, 여기다가 X햇의 방향을 R세타로 구하려면 여기 X햇의 방향이 이렇게 있는데 R세타로 구하기 위해서 변들이 R세타의 평행인 사각형을 이렇게 이제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삼각형은 어디다 만들면 좋겠어요? 여기다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세타니까 그러면 R 방향은 뭐가 되겠습니까? R 방향은 요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다음에 세타 방향은 사인 세타인데 마이너스 세타 방향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세타 R햇 빼기 사인 세타 세타햇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Y햇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각형을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삼각형은 여기를 볼 것 같으면 요게 세타니까 네, 그래서 R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R 방향은 요거죠. 요거 R 방향. 그래서 사인 세타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인 세타 R햇 더하기 코사인 세타 세타햇 이렇게 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속도 구하려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하는 거 구해야지 될 텐데 우리 봤더니 이제 어떤 미분을 하게 되냐면 변수 두 개를 곱해 놓은 곳에 미분을 하는데 그거 좀 먼저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가 y1과 y2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곱한 것의 미분을 y1의 미분과 y2의 미분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y1의 미분이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dy1은 어때요? 나중 y1 값에서 처음 y1 값을 뺀 것이죠. 그래서 y1 프라임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y1 더하기 dy1 요걸 그대로 이렇게 이항한 것 뿐이죠. 그리고 y2의 미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y의 미분은 어떻게 됩니까? y의 미분은 y1, y2의 미분이니까 y의 미분은 y 프라임 빼기 y인데 y 프라임은 무엇이에요? y 프라임은 y1, y2니까 y1 프라임, y2 프라임이죠. 빼기 y는 y1, y2죠. 그래서 y1 프라임, y2 프라임을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씁니다. 이렇게 갖다 쓸 것 같으면 여기에 내양이 나오는데 이걸 다 펼치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뭘 압니까? 요거 미분 두 개 곱해 놓은 거 요거 0이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미분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작은 차분인데 두 개를 곱하면 제곱하면 그러면 0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미분이었죠. 그리고 보니까 여기 y1, y2는 여기 똑같은 게 있으니까 빼버렸으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요거만 남았는데 요거 가만 보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dy는 y1과 y2를 곱하는 것에 dy는 어떻게 돼요? 처음 거 dy1 구하고 y2 곱하고 더하기 y1에서 dy2 곱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을 한 번은 앞에 거 미분하고 그 다음에는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도 우리가 하는 거 좋냐면
복합함수의 미분인데 이 복합함수의 미분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체인 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체인 룰. 그래서 y는 x의 함수이고 z는 또 y의 함수이면 그러면 어떻게 z가 y를 통해서 x의 함수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z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독립변수 x에 대한 미분은 이렇게 표시한 게 독립변수 x에 대한 미분이었고 독립변수 y에 대한 미분은 뭐였습니까? 이거는 그 y 프라임 빼기 y인데 이건 어떻게도 쓸 수가 있냐면 요거는 우리 dx분의 dy 곱하기 dx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dx 없어져 가지고 dy만 남습니다. 이렇게 1차 도함수는 요거 두 미분 사이의 비라는 거 우리가 알죠. 또 dz도 똑같은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dz도 dy분의 dz에서 곱하기 dy인데 요 dy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으니까 요걸 여기다 갖다 씁니다. 요 dy를 여기다 갖다 쓸 것 같으면 요 자리에 요걸 그대로 갖다 쓰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쓴 거. 그래서 요 dx를 저걸로 나눌 것 같으면 그러면 dx분의 dz는 dy분의 dz 곱하기 dx분의 dy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 dy는 나눠지고 곱해지고 한 겁니다. 이런 걸 체인 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인 룰에서부터 우리 이걸 알았는데 이건 또 뭐나 함수의 함수이면 체인 룰에 의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dx를 없앨 것 같으면 아까 한 것처럼 dz는 dy분의 dz 곱하기 dy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요걸 우리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걸 당장 어디에 써먹냐면 단위 벡터 미분하는데 써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체인 룰이 이렇게 있는데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그래서 d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먼저 이 세타 함수니까 세타로 한번 미분한 다음에 여기다 d 세타를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d 세타분의 d 코사인 세타는 뭡니까? 코사인 세타의 도함수니까 그건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그래서 d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죠. 그리고 d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 세타를 미분한 도함수는 코사인 세타니까 d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d 세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데 우리 단위 벡터를 미분할 때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어때요? 움직이더라도 안 변하고 똑같았죠. 상수였죠. 그러니까 상수는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이나 처음이나 같으니까 0이죠. 그래서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의 미분은 0인데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미분하면 0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미분이 0인 게 아니라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의 미분이 0인 것은 움직이더라도 다른 위치로 가더라도 그 단위 벡터가 똑같아서 0인데 우리 극좌표계는 어떻습니까? 다른 데로 가면 단위 벡터가 바뀌었죠. 방향이. 크기는 같지만. 그래서 우리 이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 미분한 걸 구하기 위해서 먼저 뭘 이용하냐면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로 표현한 걸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런 거 우리가 금방 미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x햇은 미분하면 0이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한 거 미분을 해도 저 상수 x햇 미분한 건 0이니까 그건 없어져도 되겠죠. 그래서 r햇을 먼저 미분한다면 뭐만 하면 되냐면 저 코사인 세타만 미분하고 그 다음에 x햇은 그대로 곱하고 x햇 미분한 건 0이니까 이제 요거 하나이면 됐죠. 그리고 사인 세타를 미분해서 y햇을 곱하면 되는데 여기 d 코사인 세타는 우리 여기서부터 뭘 알았습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니까 d 세타는 뺐습니다. 그리고 사인 세타 미분한 건 코사인 세타 d 세타니까 이렇게 놔뒀는데 요게 재밌습니다. r햇을 미분을 했더니 요게 나왔는데 요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저거하고 똑같죠. 세타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세타의 d 세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타에 또 미분할 것 같으면 아까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요건 또 뭐하고 똑같으냐면 저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r의 d세타 이렇게 돼가지고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미분할 것 같으면 r햇을 미분하면 세타의 d세타가 되고 세타햇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r의 d세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고등학생이라도 외워두면 좋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실력이 좋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기초를 알았으면 우리 이제 극좌표계에서 속도와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먼저 속도와 가속도가 뭔지 보겠습니다. 속도는 영어로 velocity 그랬습니다. 그 빠르기를 나타내는 말로 스피드도 있는데 스피드는 속력이죠. 속도의 크기는 속력. 속도는 velocity입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acceleration이죠.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자 시간이 t일 때 위치가 r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t 프라임
프라임일 때 위치가 R 프라임이면 똑같이 가속도 계산할 때도 시간이 t일 때 속도가 v고 시간이 t 프라임일 때 속도가 v 프라임이면 그러면 우리 이걸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델타 t는 t 프라임 빼기 t, 델타 r은 r 프라임 빼기 r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자, 이걸 차분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분으로 표현합니다. 델타 v. 그러면 속도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속도라고 하는 것은 위치 벡터의 차분을 다시 말하면 변이 벡터를 델타 t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무엇입니까? 가속도는 속도 벡터의 차이를 시간의 차분으로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약간 시간 간격이 약간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 속도, 요건 뭐라고 그러냐면 평균 가속도 이렇게 부르는데 요 델타 t 시간 간격이 굉장히 작아지면 어느 정도로 작아져요? 미분으로 작아진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 복잡한 거 필요가 없죠. 제곱하면 0이 될 정도로 작아지는데 차분이나 똑같은 거죠. 그것만 빼고는 차분이나 다 똑같으니까 차분 계산하기 좋으니까 또는 차분을 이해하기가 좋으니까 미분은 그냥 차분이다. 그리고 미분이라는 걸 이용할 때는 뭐만 이용하면 돼요? 제곱하면 0 되더라. 이것만 이용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속도는 dt분의 dr이고 가속도는 dt분의 dv라는 거 우리가 알았으니까 자,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거를 계산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벡터로만 표시되면 계산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계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어떤 좌표계를 하나 선택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좌표계의 성분으로 표현해야지 그 다음에 비로소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각좌표계에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직각좌표계에서 하면은 그때 좌표는 x하고 y인데 직각좌표계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단위 벡터는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직각좌표계의 위치 벡터를 위치 벡터를 직각좌표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요놈하고 두 개 더한 거죠. 그래서 R은 XX 더하기 YY 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변이 벡터는 무엇입니까? 요 양변을 미분하면 차분이죠. 차분이 바로 변이 벡터죠. 근데 요거 미분으로 할 것 같으면 델타를 D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X 해선 미분해도 0이니까 뭐만 하면 돼요? 앞에 거 DX, DY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속도 벡터라는 건 뭐예요? 이 변이 벡터를 DT로 나눈 거였죠. 그래서 속도 벡터라는 건 요걸 다 양변을 DT로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요걸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속도 벡터의 X성분과 Y성분으로 나눠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속도 벡터의 X성분은 DT분의 DX고 속도 벡터의 Y성분은 DT분의 DY다. 다시 말하면 X성분의 속도는 X좌표만으로 결정이 되고 Y성분의 속도는 Y좌표만으로 결정이 된다. 직각좌표를 이용하면 좋은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포물선 운동할 때도 바로 그걸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 포물선 운동할 때 우리 항상 직각좌표를 이용했기 때문에 X좌표만으로 X좌표의 속도와 가속도 구하고 그 다음에 Y좌표만으로 Y방향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VX는 DT분의 DX, VY는 DT분의 DY 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극좌표계는 어떨까? 극좌표계도 직각좌표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되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극좌표계는 어떤 게 극좌표계였습니까? R하고 세타인데 R 방향의 단위 벡터하고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극좌표계로 표시하면 위치 벡터가 바로 R 방향이죠. 그래서 위치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냥 위치 벡터를 간단하게 R head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미분한 것이 변이 벡터인데 그런데 dr 햇은 아까 뭐라는 거 알았습니까? d 세타 햇이었죠. 자, 그걸 이용할 텐데 변이 벡터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요거 두 개니까 앞에 거 처음에 미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고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건 r 햇 이렇게 되는데 요건 dr 햇이니까 요걸 뭘로 고쳐야 되겠어요? 요걸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요거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dr r 햇 더하기 r d 세타 햇 이렇게 됐죠. 그러면 속도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양변을 dt로 나누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나눴더니 이렇게 됐는데 요게 바로 앞에 거는 R 성분이고 뒤에 건 세타 성분이죠. 그래서 R 성분의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DT분의 DR. 이래서 R 좌표로 구해졌는데 세타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R 곱하기 DT분의 D세타죠. 그래서 세타 성분의 속도를 구하는데 속도의 세타 성분을 구하는데 R 좌표도 여기 들어가죠. 자, 그게 바로 직각좌표계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좌표계를 이용하면 한 성분이 바로 그 좌표만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것도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각좌표계에서 가속도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빨리빨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해서 아까 한 대로 속도가 이렇게 돼서 이제 속도는 이렇게
이렇게 구해놨는데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요거 한 번 더 미분하려면 어떻게 돼요? 요거 그 V가 dt분의 dr이었는데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쓸 수 있습니까? dt분의 d를 두 번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썼더니 어떻게 됩니까? dt 제곱분의 d 제곱 r인데 r을 저 r을 여기다 쓸 것 같으면 이렇게 dt 제곱분의 dt 제곱분의 d 제곱 xx 햇 그다음에 dt 제곱분의 d 제곱 y 햇 이렇게 됐으니까 앞에 게 A성분 뒤에 게 Y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AX는 X좌표만으로 그다음에 AY는 Y좌표만으로 이렇게 직각좌표계에서는 주어졌지만 극좌표계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그렇게 안 되겠죠. 그래서 위치 벡터가 이렇게 되고 우리 변이 벡터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런 게 들어왔죠. 그리고 속도 벡터 구했더니 여기다 이런 게 하나가 들어왔죠. 그래서 속도를 썼더니 요게 R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게 요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속도 벡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거 이제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미분할 때 V 아까 구한 걸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가속도 구할 때는 어떻게 돼요? 미분할 때 요거 차례차례 이렇게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항이 전부에서 몇 개 나오겠어요? 자, 요거 미분하고 고다음 거 미분하고 고다음 거 미분하고 고다음 거 미분하고 고다음 거 미분하고 항이 전부에서 5개 나오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쓰는데 또 무엇도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이용해야 되겠죠. 단위 벡터 미분한 거 우리 아까 구해놓은 거. 그래서 이렇게 5개 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근차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걸 이용할 건 무엇입니까? 단위 벡터를 미분한 놈이 여기에 딱 2개가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단위 벡터를 미분한 걸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는 어떻게 집어넣어요? dt분의 d세타 세타 햇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어떻게 집어넣어요? dt분의 d세타 햇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하고서 dt분의 d세타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죠. 자,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r 햇 성분하고 세타 햇 성분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r 햇 성분 하면 r 햇 성분은 저 맨 앞에 있고 그다음 맨 뒤에 있습니다. 요건 dt분의 d세타가 2개가 있으니까 저 제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타 햇 성분 이렇게 됐는데 여기 세타 햇 성분에는 요거 dt분의 dr, dt분의 d세타가 여기 2개가 있죠. 2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똑같은 거 2개 있으니까 여기 5개 항 중에서 하나는 여기다 2자가 이렇게 온 것이죠. 그러면 요게 바로 R 성분의 가속도와 세타 성분의 가속도니까 R 성분의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고 저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세타 성분의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 극좌표계를 왜 공부했습니까? 원운동을 기술하려면 극좌표계가 편리하다라고 해서 한 것이죠. 그 원운동을 기술할 때 편리한 것도 있고 우리가 앞에서 포물선 운동을 할 때는 무엇을 이용했냐면 직각좌표계를 이용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표현하는데 어땠습니까? 포물선 운동할 때는 중력이 물체가 움직이더라도 힘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일정했죠. 힘의 방향이 크기가 방향이 안 바뀌고 일정할 경우에는 직각좌표계가 좋습니다. 그 힘 방향으로 한 축을 만들면 좋습니다. 근데 원운동의 경우는 어떠냐? 힘이 방향을 계속 바꿉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힘의 방향이 특히 등속 원운동에서는 힘의 방향이 중심을 향하는 한 가지 방향입니다. 그때는 극좌표계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극좌표계에서 기술하는 원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운동에서는 그 운동에서는 위치 벡터가 있고 근데 위치 벡터가 있고 속도 벡터가 있고 또 가속도 벡터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원운동을 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저 R이 극좌표의 좌표 R과 세타 중에서 R이 안 바뀌는 게 원이죠. 그래서 이 스몰 r을 라지 r로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XY 평면에서 반지름이 라지 r인 원운동이 되겠어요. 그러면 R이 안 바뀌고 일정하면 우리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R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0이죠. 한 번 미분해도 0이고 두 번 미분해도 0이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R에 대해서 미분한 건 전부 0으로 전부 다 대입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V만 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 V에서 dt분의 dr형이니까 뭐만 남았어요? 요거만 남았습니다. 한 항만. 그리고 가속도는 어떻습니까? 가속도는 R이 0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래서 요거 두 항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dt분의 d세타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각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 이거 우리가 각속도라고 부르고 오메가자로 잘 표현하죠. 그리고 dt 제곱분의 d 제곱 세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각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로 표현할 것 같으면 원운동의 속력은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저기서
반지름 곱하기 dt분의 d세타니까 속력은 V는 R 오메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우리가 이거 잘 아는 거죠. 속력은 R 오메가다 또는 각속도는 R분의 V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속도가 있는데 가속도는 두 개의 성분이 있죠. 두 개의 성분이 있어서 하나는 요 앞에 있는 R 방향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름 방향 가속도, 그 다음에 요거를 접선 방향 가속도라고 하는데 지름 방향 가속도는 요거 앞에 항상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요 R 햇의 반대 방향이니까 R 햇은 원점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인데 그 반대 방향은 이제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요걸 원운동할 때는 항상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요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구심 가속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구심 가속도는 AR인데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R 오메가 제곱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접선 가속도라고 부르는데 접선 가속도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기 반지름에다가 각가속도를 곱한 것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우리 극좌 표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원운동을 할 때는 속력이 R 오메가 되고 R 오메가가 되고 가속도는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극좌 표계로 이렇게 미분을 막 써서 이제 유도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간단히 이거를 그림으로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물체가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쭉 갔습니다. 요 가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델타 t 동안에 델타 세타만큼 간 거예요. 가는 회전 가기. 그러면 그때 간 원호의 길이를 델타 L이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서 이런 원호의 길이는 요 델타 세타를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델타 세타는 R분의 델타 L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각속도라는 건 뭡니까? 각속도라는 아까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라고 그랬죠.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세타 를 이용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여기 이 델타 세타가 R분의 델타 L이니까 델타 세타에다가 R분의 델타 L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요 델타 T분의 델타 L이 바로 뭐예요? V죠. 그래서 여기 R분의 V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메가는 R분의 V다 또는 V는 R 오메가다. 우리 아까 극좌표계에서 이제 유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속도도 우리 구심 가속도와 접선 가속도가 있는데 접선 가속도는 좀 놔두고 우리 구심 가속도를 구하는데 특히 등속 원운동인 경우에 구심 가속도는 우리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속력이 일정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놈이 요 속도 V인데 요 속도 V는 항상 어떻습니까? 접선 방향이죠.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도 접선 방향입니다. 저 V 프라임도 어떻습니까? 방향은 바뀌었지만 속력은 똑같죠. 등속 원운동이니까. 그때 여기를 델타 세타라고 하고 이걸 델타 L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있는 이 모양 요걸 한번 삼각형을 그려보겠어요. 요건 한 변이 R이고 이 꼭지각이 요거 델타 세타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속도도 이동해서 그릴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 두 개가 있는데 속도 두 개도 요 V하고 V 프라임하고 크기는 같죠. 그리고 요 꼭지각 사이각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각은 자 저렇게 해서 구한 거나 저렇게 해서 구한 거나 도끼가 이렇게 간 거니까 각이 똑같겠죠. 그래서 요걸 델타 V라고 한다면 요 놈하고 요 놈은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V에서 V 프라임을 향하는 저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건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델타 세타가 돼가지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우리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 닮은 꼴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닮은 꼴일 때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델타 V분의 V 델타 V 나누기 V는 요 크기입니다. 그러면 델타 L 나누기 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이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뭐였냐면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 여기서부터 이 닮은 꼴을 이용합니다. 델타 V 대신에 요걸 이용한 델타 V는 R분의 V 델타 L 이렇게 되죠. 그래서 델타 V는 R분의 델타 L V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요 델타 T분의 델타 L이 또 뭐가 돼요? 그게 V죠. 그게 요거 R분의 V 제곱이 된다. 다시 말하면 요게 R 오메가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아까 구한 구심 가속도하고 똑같은데 그 방향은 여기서 중심 방향이니까 앞에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극좌표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원운동을 할 때 기술을 한다면 우리 원운동의 속력이나 속도나 가속도 같은 거 구하는 거 우리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 원운동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극좌표계와 원운동 사이의 관계를 공부하고 요 실력 가지고 다음 시간에 등속 원운동 문제를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